네, 안녕하세요. 정책본부의 소개를 맡은 오창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앞선 설명들을 들으셨을 때 어느 전공 분야가 우리 원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들이 많으실 텐데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정책본부 설명을 들어보신다면 뭐 경영학이나 행정학이나 뭐 아니면 법제도 이런 부분에서도 좀 다양한 전공에서도 우리 원이 많은 인재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본부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는 포장과 과장 없이 정책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덤덤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에서도 저희 원의 이름이 한국정보진흥원에서 진흥정보원으로 바뀐 거를 설명을 드리셨을 건데 이것은 우리 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법이 바뀌는 과정에 정책본부가 큰 기여를 했고요. 즉 이 말은 뭐냐면 NI의 뿌리에 정책본부가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약간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ICT 강국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추세선이 있는데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선에 보시면 저희가 디지털 정보 평가도 세계 1위를 하고 그다음에 초고속 인터넷망도 보급률이 세계 1위를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저희 NIA가 뭐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이나 데이터 고속도로 이러한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예산을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정책과 법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이는 파란 선에 있는 정책과 법 제도의 개선 등을 저희 원이 계속 지원해 왔고 그거의 핵심 부서로서 저희 정책본부가 기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정책본부는 이렇게 정책을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기획하는 데 필요한 미래의 이슈들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전체 동향을 파악을 하고 정책화를 집중해서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슈의 발굴을 통해서 아젠다를 기획하는 것이 정책기획팀의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ICT 이슈와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AI 미래전략센터입니다. 그리고 ICT 투자성과 센터의 경우는 이렇게 정책화가 되어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고 이 예산이 잘 수행이 되었는지 사업의 계획에 맞게 사업이 잘 추진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책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책의 완성은 법 제도의 정비에 있습니다. 우리 원의 설립 근거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진흥화 법제도 팀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책본부의 정책 분야에서 지금 대거 많은 수의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정책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행정학이나 이런 데 보시면 정책 결정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의제를 형성을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어떠한 사회 현안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설정을 합니다. 뭐 핵심적인 예시로 디지털 뉴딜을 들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뭐 취업난도 있었고요, 실업 급증도 있었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과정과 이거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선별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 결정하에는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큰 정책들을 어떻게 사업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태워서 이렇게 정책을 집행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게 잘 집행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전반의 과정을 정책본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ICT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이에 맞춰서 투자 관리를 통해 예산 편성을 지원을 하고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업무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AI나 데이터, 그다음에 디지털 포용과 같은 핵심 사업이 되는 것들의 사업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한 법을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런 정책 과정의 전 과정에 정책본부가 관여를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해 주신 사업부서들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법과 제도, 그다음에 정책에 기반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업의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IT라고 하는 분야가 변화가 많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이 강조가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정책의 근간이 잡히고 정책의 방향이 정확히 목적성이 뚜렷해야 사업의 추진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된다는 여론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NIL을 비롯한 키스디나 뭐 IITP 등의 유관 기관들에서도 이런 정책 기능들을 나날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사업과 뭐 정책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루고 있는 사업 구성을 하고 있는 기관은 NIA가 전무했는데 NIA만이 있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정책 기능들을 각 기관들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회이자 위기인 것이 뭐냐면 우리 원의 정책 기능이 히스토리가 있고 꾸준히 추진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의 정책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어떠한 커리어 패스를 갈지라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런 정책본부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 패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정책 기관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업과 정책을 같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NIA가 전무합니다. 때문에 ICT 분야에서 정책 과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희소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어느 특정 기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AI나 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다양한 기술들을 총망라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하거든요. 뭐 금융, 뭐 부동산, 뭐 의료 이런 부분에 저희가 넘나들면서 전문가 네트워크도 쌓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30년 설립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어떠한 전문가로 가실지에 대한 그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주는데 정말 좋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성과는 천천히 나타납니다. 때문에 앞에서 설명해 주신 사업 부서들에서 하는 일만큼 속도감이 있고 빠르게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수는 어렵겠지만 한 번 설정된 정책은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본인의 커리어를 설계를 하거나 우리 원에서의 업무 방향을 설정을 할 때 정책본부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정책본부는 크게 열려 있고요. 언제든지 두 팔 벌려 인재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